알찬 채널 알토란TV입니다. 본 동영상은 전에 올린 내용을 다시 재업로드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올린 이유는 7월 18일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입찰 7명 6,20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불허가가 되어서 다시 9월 18일날 매각 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다시 본 영상을 재업로드 하였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지난번 경매 때와 같겠습니다. 법원에서 매각을 불허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각을 불허가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매각이 불허가 되는 경우입니다. 매수인의 자격 또는 능력 문제로 매각이 불허가 되는 이유입니다. 매각 물건의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매각이 불허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될 수 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경매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다시 새매각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매에서 매각 불허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는 매각 불허가 결정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입니다. 낙찰 후 잔금 미납이 다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매수 신고인의 자격 제한 위반,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채무자.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경우 이 사실이 밝혀지면 매각 불허가 함께 보증금이 몰수된다. 기타 중대한 절차 위반, 경매 절차 진행 중 매수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절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어 매각이 취소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낙찰자의 책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 무산되는 경우는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문건 송달 내역을 보아서는 본건의 불허가 사유로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지난번 영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본건은 경상북도 경상시 계양동에 있습니다. 인근에 시민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위치는 괜찮아 보입니다. 본건 주변의 로드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주택이 본건입니다.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본건 주변의 현황을 둘러보겠습니다. 본건 옆에 절이 있습니다. 정면에 있는 건물은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이 건물은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시민운동장이 있습니다. 항공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도로 건너에 영남대학교가 있습니다. 건물의 위치를 지적도로 보시겠습니다. 위성상 건물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상 여기가 되겠습니다. 약 8m의 군유지에 접하고 있습니다. 군 소유의 도로이므로 도로 이용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건물의 방향입니다. 거실 기준으로 북동향이 나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읍면동의 최근 10년간 인구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본건이 속한 계양동은 법정동이며 행정구역은 동부동과 북부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전체 인구를 보시겠습니다. 21년도까지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은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보시겠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보면은 여기 걸린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집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게 차림표입니다. 차림표도 있고, 그래서 외관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이 현관으로 보입니다. 이쪽 편이 산 쪽이고 주변에 원룸 건물들이 있으며 여기가 주택 모양이, 뒷집도 주택 모양이 비슷합니다. 여기 매체가 건물 모양이 비슷합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입니다.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로 보이며 사용 승인은 98년 2월달입니다. 약 27년 경과했습니다. 주택의 외관은 조금만 보수하시면 괜찮은 건물로 보입니다. 다만 유찰이 너무 되어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건물 기울어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거실이 있습니다.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화장실입니다. 여기 세면장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 올라오면은 방 2개가 있습니다. 방 1, 방 2 있습니다. 여기 뭐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은 제외되지만 슬래브, 바닥판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닥 면적에서는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본건은 제시의 물건이 있으며 매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시의 물건은 기역, 니은, 삐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역 부분은 경량철골조 폴리 판넬 지붕 단층 약 19.3제곱미터, 니은 부분은 판넬조 판넬 지붕 단층 창고 약 2.5제곱미터, 삐급 부분은 판넬조 판넬 지붕 2층 소재 창고 4.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니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디귿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입니다. 위반 건축물 기재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제시 외 매각 포함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적발되면은 강제 철거 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본건의 면적은 101.2제곱미터,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2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국토개법에 따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고도지구 제한이 있습니다. 7층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옆에 있어서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토지입니다. 토지는 제곱미터당 132만원, 평당 436만원에 감정평가되었습니다. 건물은 1층, 2층에서 4,250만원에 감정평가되었습니다. 가스 볼러에 의한 난방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입니다. 제시의 건물은 모두 해서 270만원에 감정평가되었습니다. 본건의 경매 내용입니다.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동 685-3번지입니다. 건물 면적은 110.1제곱미터, 토지 면적은 101.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매각이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1억 7,800만원, 현재 24%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구 금액, 채권 금액은 1억 6,100만원입니다. 현재 계속 유찰이 되어서 현재 5차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기일은 25년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본 경매는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건은 물건 번호 1번입니다. 본건 경매 사건의 물건 번호 2번은 낙찰되었습니다. 하나의 경매 사건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매 사례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의 경매 사건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사건 번호는 동일하고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를 말한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 동일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러 물건이 함께 경매에 붙여진 경우 각 물건별로 개별 매각이 진행된다. 따라서 한 물건이 낙찰되어 대금이 납부되면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다른 물건들의 낙찰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공동담보 물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물건이 하나의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설정된 경우에 배당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낙찰자가 직접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입찰시 주의사항입니다. 여러 개의 물건 중에 특정 물건에 입찰하고자 할 때는 해당 물건의 물건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 번호가 잘못 기재되면 입찰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 시에 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 번호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는 경우, 명확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은 몰수당할 수 있다.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보증금은 몰수된다. 매각 불허가 신청 가능성. 입찰표 기재 실수로 인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은 경매 절차의 안전성과 입찰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입찰자가 자발적으로 한 실수에 대해서는 구제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본 건물에 임차인이 2명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연락 결과 소유자 외에 전입자 2인 있음, 외국인 체류 확인서에 등록인 없음, 제시의 부분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건번호 2번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매 물건 분석의 기준이 되는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2013년 10월 18일 건조당권이 최선순위 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임차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은 2019년이고 2024년입니다. 따라서 2013년 10월 18일 건조당권이 날짜가 없으므로 최고가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겠습니다.
비워란을 보시면은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내용과 감정평가액, 입찰기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소 사항을 제외한 등기사 경매서의 권리 분석입니다. 2013년 10월달에 은행에서 건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토지도 같은 날 건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지 못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한 권리는 없으며 말소 기준 이하의 권리는 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없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요약표입니다. 이상으로 경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